이제 일반 스마트폰은 사라지게 되고 거의 90% 이상 대다수의 스마트폰을 AI 스마트폰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OLED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채택률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OLED로 모두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결국 수혜는 나올 수밖에 없다. 매출액 자체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24년도 엄청나게 성장이 될 걸로 예상되죠.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또 인생 주식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간 이제 또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예전에 조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 너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 투자 스타일이 아무래도 이제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시작된 걸 확인하고 소개해 드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선침해 관점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은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좀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는 그냥 이건 나하고 안 맞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내 스타일에 맞는 종목이네 하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다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DKT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서는 지금 매수할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린다는 관점에서 좋은 주식이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DKT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언제쯤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DKT가 이제 최소한 12,000원 위로 안착을 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12,000원 위로 올라가는 근거 자체가 외인이나 특히 기관 물량이 들어오면서 12,000원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리고 더불어서 DKT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진행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미리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제 기준에서는 지금보다는 12,000원 위로 안착했을 때가 추세를 타는 매매를 저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선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좀 추세 타고 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진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2,000원 위로 안착을 확인하고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가 괜찮겠다. 그래서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고 추세가 깨졌다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리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3년 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또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역시 이제 재무적 성장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3년도에 매출 최저치를 찍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쪼그라들면서 22년 대비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순이익 역시도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이제 3,900 거의 4,000억으로 회복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22년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이때보다도 많이 찍힐 걸로 기대돼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17억으로 상당히 많이 찍힐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내후년까지도 성장이 예상된다.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년도가 더 낮았습니다. 20년도가 더 낮았고, 그리고 19년도가 더 낮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이 추정치로 수능을 한다라고 하면 23년을 제외하고 연속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23년도가 잠깐 이제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을 때죠. 그래서 23년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거의 뭐 2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출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들쭉날쭉했어요. 뭐 좀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가 또 더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그리고 올해 이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이제 내년과 내후년까지 계속 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들쭉날쭉하긴 했는데 왜 이제 작년에 저점을 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느냐?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게 사업적인 부분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라든지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한 7, 80%
40%, 뭐 낮게는 60%까지 내후년에 안정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내후년에 한 7%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가까이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PER은 지금 한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내후년에 한 5배 정도 수준, PBR은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EPS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작년에 확 꺾였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성장하고 내년 내후년에는 가장 높은 EPS를 달성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때 좀 높게 나타났을 때가 2022년도였는데 22년도 역시 주가가 역시나 이제 제일 높은 고가를 찍었을 때예요. 그래서 2022년도 이때 고가 찍었을 때보다 추정치로 간다라고 하면 더 높게 찍힐 거라서 사실 12,000원 위로 올라올 때 찍어도 뭐 18,000원, 19,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더 싸게 사느냐는 뭐 더 먹냐 덜 먹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실적 추정치를 어느 정도는 추정하면서 뭐 때로는 조금 추정치보다 덜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추정치대로 가면서 이걸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렇게 추정치대로 갈지 실적대로 가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사업 현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DKT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전망은 역시나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거의 10% 가까이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 자체도 절대적으로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기반에는 지금 기존에 영위를 하고 있던 사업부뿐만 아니라 신사업부까지도 이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제품을 판매하냐면 대부분 이제 그 IT OLED라든지 무선 충전 모듈 부분, 폴더블 폰 여기에 들어가는 OLED 요 이제 부품들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BH라는 기업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BH에서 FPCB라는 부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FPCB라는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이 위에다가 MLCC나 뭐 IC 칩이나 이런 거를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해서 SMT라고 불러요. Surface Mount Technology라고 그러는데 요 부품들 FPCB 부품을 BH 모회사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이 위에다가 MLCC라는 부품이나 IC 칩 같은 부품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PCA가 됩니다. 여기 이제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보드 거예요. 근데 이 A로 바뀌었죠. 이게 어셈블리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입니다.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이게 앞에 이제 F가 플렉서블이죠. 원래 PCB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Printed Circuit Board.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할 때도 그렇고 보드 산다 그러잖아요. 보드판. 이 보드판이 근데 좀 휘어질 수 있는 연성입니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거 딱딱하잖아요. 이런 거. 반도체 판때기.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유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연한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애들이 BH다. 그 BH에서 요 판때기를 가져와 가지고 SMT 기술로 갖다가 부품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붙여 가지고 SMT 기술로 부품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어셈블리 FPCA Flexible Printed Circuit Assembl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객사에다 납품하는 일을 하는 게 DKT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BH와 어느 정도 좀 연결성이 있구나. 얘가 좀 잘 나가게 되면 BH나 BH 그 밑에 회사들도 좀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DKT뿐만 아니라 괜찮게 보고 있는 업체 중에 BHI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뭐 기회가 되면 그 종목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OLED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OLED 태블릿을 이제 출시를 시작하죠. 1세대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기기들로도 확장을 해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OLED가 진보된 기술이다 보니까 뭐 차츰차츰 결국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에 먼저 적용을 할 계획이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 디스플레이상의 구동 정보를 패널로 연결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사진, 동영상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TSP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에 이거는 이제 메인 모듈에다가 좌표나 이제 디지털 기기 정보 같은 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구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SP랑 OLED가 원래 따로 된 부품인데 이거 이제 일체형 OLED라고 해가지고 붙여놓은 제품을 또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랑 TSP의 일체형 부품입니다. 하나로 합친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해서 조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면 정보 및 터치 정보를 한 번에 메인 모듈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는 얘에다 터치하고 그러면은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연산작용을 하는데 얘는 그냥 한 방에 일체형 제품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화면 표현을 해주고 터치 정보 동시 구동이 가능해진다. 훨씬 더 간소화된다 부품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메인에 전달하는 장치인데 이거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훨씬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부품 자체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럴 거예요. Y옥타 일체형 OLED입니다. 원래 이제 이 OLED 부품이랑 TSP랑 따로 돼 있는 부품인데 합쳐가지고 이렇게 Y옥타 하나로 합체시킨 거예요. 요거는 와치 웨어러블 제품 일체형이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이제 FPCA, 디스플레이 FPCA, 웨어러블 FPCA를 모두 이제 제품을 판매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거의 62%고요. 그중 대부분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야 얘네도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 많이 죽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AI라든지 지금 다른 요인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BH가 대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텍이 2대주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부품을 받아다가 FPCA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98%로 외화벌이를 아주 톡톡히 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우려한 대로 실제로 글로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체가 굉장히 증가율도 축소되고 출하량 자체도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게 최근 흐름입니다.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분기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최근 스마트폰 추이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냐?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AI가 영향이 있었고 실제로 이 AI가 탑재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게 놀랍게도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애플의 탑티어 자리를 1등 패권 자리를 좀 내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새로운 기술력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새는 이제 애플이 좀 저물고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애플이 요즘 혁신이 있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저는 훨씬 더 스마트폰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점유율을 좀 뺏어오거나 이런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출시된 S시리즈 갤럭시죠. 판매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점차 회복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역시 그 이면에는 온디바이스 AI 탑재 효과로 갤럭시 S24부터 상당히 판매 호조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까지만 해도 그다지 뭐 그렇게 좋은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뭐 애플이 훨씬 더 좋은 평가 받았어요. 근데 S24부터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탑재. 그리고 그 이전부터 폴더블 디스플레이 탑재한 것도 좀 호평이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 고장 난다든지 좀 기술적 결함 이슈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오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완성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탑재로 또다시 혁신을 보여주다 보니까 갤럭시가 지금 스마트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갤럭시 23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울트라라든지 뭐 이제 고사양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원래는 이제 AI 스마트폰 자체가 원래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갤럭시가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27년도로 가게 되면 AI 스마트폰이 일반 스마트폰과 거의 반반 구도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2030년, 뭐 2035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반 스마트폰은 사라지게 되고 거의 90% 이상 대다수의 스마트폰을 AI 스마트폰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OLED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DK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은 DKT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채택률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OLED 탑재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태블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OLED로 모두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결국 수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수혜가 따라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시장 전망은 뭐 당연히 성장 전망으로 나올 것이다. 시간을 거듭하면서 OLED가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태블릿향 그냥 OLED가 아니라 이 FPCA 접히는 디스플레이 매출 성장 역시 2024년도에 고속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접히지 않는 디스플레이에서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됐고 초창기에는 이제 완성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완성도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접을 수 있는 휴대폰인데 못 접는 휴대폰에 비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쓰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 회사가 제가 BH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H가 BHEVS라는 업체를 LG전자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BHEVS라는 신규 기업의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BH가 6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DKT가 41%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둘이서 나눠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에 들어가던 무선 충전기, 자동차에서도 이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기 사업부를 LG전자로부터 이제 BH가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DKT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다 보니까 DKT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사업부 매출 비중을 DKT가 거의 뭐 한 70%까지는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비중이 70%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 비중 자체가 여기도 높아지면서 매출 파이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선 충전기 분야 모듈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이제 이 지분율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해나갔을 때 결국에 무선 충전 사업부에서도 매출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시장 전망도 이제 나중에는 탑재율 자체가 50%가 뭐예요? 100%로 바뀔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이제 24년도, 23년도 이때가 이제 한 20-30% 정도 탑재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가 아니라 이제 100% 되는 거예요. 무선 충전기 탑재 안 된 자동차가 이제 없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서 결국 BHEVS, DKT가 지분을 40%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 매출액 자체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23년도만 하더라도 이미 엄청나게 늘어났죠. 24년, 25년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장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매출액 자체도 DKT가 지금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엄청나게 성장이 될 걸로 예상되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게 70% 점유율까지 가게 되면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스마트폰 무선 충전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26년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공장을 추가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OLED 시장 애플뿐만 아니라 갤럭시 S24를 비롯해서 폴더블폰 시장, 그 다음에 OLED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자동차의 무선 충전기 사업부까지도 매출 성장성이 크게 드러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팔로우 하시면서 올해도 솔직히 1분기 보시게 되면 4자릿수 매출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바로 이제 4자릿수 매출을 찍어주기 시작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1년 동안 한 번도 이제 50억 넘어가는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올해 1분기부터 바로 77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이제 이 추세로 비슷하게만 가준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한 선방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OLED 탑재가 뭐 더 늘어나게 될 거니까 앞으로 갈수록 매출 자체 캐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가를 반응을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미리 나는 선취매를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나는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500원 여기 라인 있죠. 여기 지금 저항 맞고 있는 가격대, 최근에도 여기 근처에서 저항 맞았네. 여기를 뚫어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알짜 주식 DKT 인생 주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미리 여러분들 돈 벌었다 생각하시고 미리 감사 표시,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계속해서 알짜 기업들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